좋아요, 구독!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접근할 때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봤는데요. 챗GPT 이런 답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양합니다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투자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세 번째로는 재무 상태와 장기 성과를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거래의 용이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굉장히 좀 투자의 대가 오렌 버핏 같은 답변을 내놨어요. 챗GPT가요. 굉장히 좀 정석적인 답변을 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내외 거시적인 변수들이라던가 거기다 기업에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싸게 살 때도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업종과 섹터들이 앞으로 성장성과 모멘텀을 더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도 싸게 사는 것 못지않게 싸지 않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더 강하게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요인들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좀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형주를 좀 먼저 짚어보면 좋겠어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뭐 전장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LG전자의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LG전자에 있을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어제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오늘도 올라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요. 강하게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올랐던 거에 비하면 사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 10.8% 일중 고가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그에 반해서 조금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실적일 것 같아요. 가정이라던가 가전 쪽 제품과 그리고 전장 제품 이런 것들이 고르게 좀 활약을 해주면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동안 좀 안 됐던 사업들이죠. 그 LG전자에서 다 접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 접는 것처럼 사업을 접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그동안 안 됐었던 이제 핸드폰, 모바일 쪽 정말로 존재감이 없어요. 중국 쪽에 뭐 삼성전자도 존재감이 없는데 네. 아예 갔을 때 LG전자 폰을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접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접었다. 그리고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조금 3, 4세 경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또 우호적인 것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최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비수기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을 전통적으로 좀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안 되던 사업들, 계절성을 띠던 사업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장이라던가 가전 쪽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기 불황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프리미엄 가전을 막 교체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요. 사업본부 수주 잔고를 보면은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포테인먼트예요. 그쪽이 60%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도 드렸지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5단계까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차량 안에서 결국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더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개입할 일들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LG전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틀을 좀 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안 되는 사업을 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될 것 같은 사업에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만큼 영업이익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좀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네.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아무래도 2021년에 적자가 거의 1조 가까이 났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났었고요. 안 되는 사업들 다 접어놓고 일단 2022년부터는 되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굉장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네. 사실상 안 되는 사업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전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올해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2배가량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5,200억을 잡아놨는데 네. 지금 친환경 차량이 보급되는 속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치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히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또 저희가 이제 LG전자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실 대형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5월 말에 증시를 끌었던 게 전 반도체 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시장에선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지금 많이 올라간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주가는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단기간에 정말로 급등주처럼 5일선 지지받고 단기간에 이런 큰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그건 이제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실적 가이던스 엄청나게 내놓으면서 막 20%씩 올라가고 1조 달러를 넘기는 기업이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과연 이 과열을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개인들이 이러한 과열을 이 대형주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초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열어놓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매수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서는 5일선도 터치 안 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장중에 가집계로 보니까 1시 20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200만 주 오늘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70만 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관들이죠. 작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차익 실현 이렇게 올랐는데 땡큐 하고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쪽들로 섹터 움직임, 순환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딱 관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은 빠지는 와중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보유자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도 지금 여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 흐름을 좀 반대쪽으로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5일선 부근까지 조정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대종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 양상을 한번 짚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5일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제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월에서 4월까지 좀 끌어줬던 게 2차 전지 소재주였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선 두 종목이 모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덜어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6월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사실 하루 앞의 일도 알 수 없는데 6월 전체 전망을 한다는 것은 좀 네.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갈 때에도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유튜브에 좀 영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특정했던 몇몇 개 기업이 주가 상승에서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들을 덜어내면서 그걸 개인들이 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도 신용 잔고라던가 이런 부분들 조금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가격 조정은 조금 충분히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양극재 같은 쪽들은 뭐 종목별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LNF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 요인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한바탕 좀 주가의 하락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제 양극재를 제외한 쪽들은 목표가를 유지한다 정도의 뉘앙스였는데 양극재 쪽에 대해서만 목표가를 상향한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예전에 이제 포스코케미칼이었죠. 지금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 간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었던 밸류에이션 미래에 몇 년치를 땡겨왔었던 그 밸류는 조금은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쪽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대형주처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지속성을 체크하고 조금 늦게 사는 한이 있어도 외국인들이 먼저 대량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를 집중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도와 지속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또 저희가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데서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또 중소형주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점쳐지는 곳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대해서 하반기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하반기가 바로 하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외국인들의 행보, 제가 외국인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들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제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 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수를 딱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월부터 매수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정고점 2,580부근을 넘기는 파동들, 물론 이제 저항이 오늘 있습니다만 넘기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 해서 4월 중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진짜 많이 제한된 있다라는 것 거죠. 같네요. 네. 맞아요. 코스닥이 연초에는 전체 세계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업의 98곳 중에서 58개 정도, 한 60% 정도 되는데 이쪽의 기업의 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 상장사 이쪽에서 98개를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큰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1분기에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증시의 바닥이 잡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도 지금부터는 약간 수급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개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릴 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반도체라던가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또 외에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로 다양하게 매수세가 최근에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 단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도 그에 연동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희망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에 더해서 저희는 또 IPO 시장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PO 시장 출격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좀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여급 딜도 예고가 된 만큼 IPO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21건이 상장됐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도 지금 상장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하반기에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과연 그쪽도 좀 제대로 될지
이런 건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IPO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쭉 표에 나온 것처럼 기업 가치가 한 2에서 5조 원 사이 꽤 많아요. 서울보증보험,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굉장히 다 핫한 분야거든요. 네. 보증보험을 빼고는 이제 로봇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대여죠. 초대형 대여인데 이쪽도 이제 10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LG CNS 관련된 시스템, LG그룹의 시스템을 통제를 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글쎄요. IPO 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쪽들의 상승 탄력이 물론 그때 가서 또 시장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라던가 로봇 같은 쪽들 그리고 2차 전지도 핫했지만 지금 밸류상으로 눌릴 자리까지 눌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상장이 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또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와 좀 부합되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브랜드에 조금 분위기에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 이슈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네, 2차 전지 쪽을 좀 꼽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양극재 쪽에 대해서는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LNF 같은 종목이 물론 크게 오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꺾일 때 일단 121선 부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파동들.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고점,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랐다가 최상단 이평선들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포스코라던가 코스모그룹 이런 쪽들 대비했을 때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울산의 전구체 공장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양극재까지 거기다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우위예요. 니켈이 90% 이상 함유된 이건 이제 뭐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2020년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양산을 한 국내 최초 업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던가 다른 에코프로 비행그룹이 시작을 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테슬라의 선택을 좀 받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쪽으로 고객사가 너무 치우쳐져 있고 매출 비중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향후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조인트 벤처, 완성차와의 그런 협작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